예, 이번에 야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야권은 지금 분당이 되어 있고 국민의당이 창당을 했고 국민의당의 지도부가 정해졌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더민주는 김종인 체제로 국민의당은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체제로 호남의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크게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남 지역의 이 야권 누구를 지지하느냐 두 당 중에서 이 부분을 여론조사 샘플을 호남만 광주 전남만 해서 한 1000명 이상으로 이렇게 크게 해서 보니까 이 더민주가 국민의당에 조금 밀리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5일 광주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에 국민의당이 42.9, 광주 전남입니다. 더민주가 28, 새누리당이 9%라고 이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할 것 없이 국민의당이 이 더민주보다는 한 5%에서 한 20% 정도 더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지금 조사하는 내용에 따라서 한때는 국민의당이 거의 끝나고 이 더민주당으로 여론이 집중된 듯 보였다가 다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광주 전남에서는요. 근데 이 부분의 흐름이 이 안정적이거나 확정적이지 못한 채 계속 떠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에 계신 분들은 하루는 안철수가 더 나은 것 같아가 그래도 하루는 오래 했던 더민주가 나은 것 같아 이 사이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월 아마 초중순까지 요동을 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의 마음을 잡는다고 저렇게 하는데요. 저는 저 부분이 새정치나 개혁과는 거리가 먼 한마디로 호남 패권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은 버니 샌더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요. 안철수 의원은 이 경제 토크 콘서트에서 샌더스 후보가 주먹을 쥐고 있는 사진을 여러 장 봤다. 참 우연이라 생각 들었다면서 나도 대표 수락연설 당시 주먹을 쥐고 싸우겠다고 여러 번 외친 바 있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것이 오늘 안철수 의원의 한계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번에 빌 게이츠인가 스티븐 잡슨가 이야기하면서도 자신하고 비유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참 적절하지도 못하고 상황에 맞지도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이 샌더스는요. 아버지가 홀로코스트에서 겨우 살아남은 유태인입니다. 어머니도 유태인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서요. 정말로 어릴 때부터 스스로 미국 같은 사회에서 자신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리면서 미국에 적합한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72년에 버몬트주 상원의원에 처음 도전했는데요. 불과 2%의 득표만을 받았습니다. 그 뒤 총 4번의 낙선을 하고요. 10년 뒤인 81년에 버몬트주 주도인 블링턴 시장에 처음으로 당선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낙선을 2번 하고 다시 한 10년이 경과되어서 90년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하원의원 6선 그리고 상원의원 재선을 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자기는 확고하게 공화당, 민주당의 양당 체제에서 둘 다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융위기가 있기도 수십 년 전에 자신만의 정치 철학을 가지고 미국 사회를 바꿔야 된다고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선거에 출마해서 4번이나 낙선할 때까지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진보정당, 버몬트주 진보정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을 포기하지 않고 해왔습니다. 이 사람은 환경, 노동, 복지, 경제 각 부분에 자기의 고유한 사상체계가 완전히 정립되어 있고요. 지금도 버몬트주의 진보정당을 하고 있지만 그걸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없고 무소속으로 할 수도 없으니까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은 완전히 굴러들어온 돌입니다.
오늘날 보자면 뭐 정의당에 한 명이, 정의당보다 더 작죠. 뭐 노동당 정도 되는 이 정당에 있는 사람이 지금 더민주의 경선에 뛰어들어서 1등을 다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이런 사람과 금수저 출신으로 역시 금수저가 되어가고 있는 안철수 의원, 수차례 정치를 하겠다고 하다가 철수를 해버리고 남이나 도와주고, 그리고 합당을 해서 그 당에 당수되고 싶어하고, 그러다 또 탈당하고 또 창당하고 호남 패권을 다투고, 안철수가 버니 샌더스가 될 수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은요,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데, 제가 한 1년도 더 전에 안철수 의원 핵심 측근 된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5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자기의 가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한 정당 당원을, 진성 당원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해가면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 거라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 했는데요. 가는 길은 점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앞으로 더민주와 국민의당 부분이 어떻게 되어갈까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더민주 안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 물갈이를 시도할 거고, 그 물갈이의 범위, 즉 컷오프의 범위는 진노나 문재인 대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직이 무너지게 되겠죠. 자, 친노도 총선을 앞둔 입장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같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또 약점이 있죠. 뭐 국보이나 이 과거의 정치 경력이 약점이죠.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고, 진노는 한마디로 혁신을 하지 않는다, 또 호남을 소외시한다면서 동교동과 안철수가 뛰어나가 버린 상황에서 자신들이 공천을, 당을 직접 총선에서 끌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자신들의 진노의 독자적인 어떤 그 정체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한 겁니다. 진노는 이념적이고 한마디로 좌파적이고 강경투쟁을 하고 교조적이고 똘똘 뭉쳐서 저것밖에 모르고 맨날 선거를 하면 저것만 이기도록 패거리를 만들어서 룰도 그래 만들어서 다시 따해먹고 호남을 따돌린다. 자, 여기에서 진노가 김종인을 한마디로 주변인이 없지 않습니까? 김종인 혼자죠. 데리다 놓고 선거를 잘 치르게 하고, 그러면서 김종인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경제민주화, 복지확충 이런 걸 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또 김종인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나 뭐 독단적인 성격 이런 부분으로 김종인은 타협하지 않는다. 친노조차도 날릴 수 있다. 뭐 신기남도 날렸고 노영민도 날렸다. 이런 이미지를 과시하면서 친노는 뒤에 빠지고 당이 제대로 되어가는, 한마디로 경제 정의,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당처럼 가는 듯 보이면서 총선을 무사히 넘긴 다음에 당권을 김종인에 의해서 해소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김종인은 과연 이 기껏해야 2달짜리 비대위원장을 무엇 때문에 맡은 걸까요? 저분이 한국의 야당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분은 저분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요. 대선까지 자기 칼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을 택할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아마 비례대표를 원할 것이고요. 본인이 비례대표의 주역으로서 당의 총선 승리를 이끈 부분으로서 총선 뒤에도 일종의 박영선, 이용섭 뭐 이런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더민주의 비주류와 함께 세력을 형성해서 거기에 자장으로서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선에도 진노는 결국 자기를 필요로 할 거니까 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 속에서 일단 대선까지 자기 칼날을 가지고 개파를 형성하면서 가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을 부산에 출마해라. 자, 문재인 부산에 출마하면 당선에 대해서 100%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2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부산에서 더민주당이나 야당의 이 캐파가 아직 별로 크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은 이제 양산에서 출마하겠다라는 정치 절충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PK 지역은 PK 지역이죠. 양산. 아니면 김해에서 출마하겠다라는 절충안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행태로든 김종인과 문재인 이 두 사람은 서로 속셈은 다르면서 한마디로 5월 동조한 듯이 총선을 이기는 데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곤란한 수들을 우회적으로 던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총선을 이기게 나면 이 결합은 어떻게 되어갈지 대선까지 갈지 의문인데요. 제가 요즘 주목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 뒤에 삼철이 있고 삼철 뒤에 이해찬 의원이 있다. 뭐 이런 한간의 속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속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홍천 비서관을 영입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양정철 전 비서관이 그 집에 다녔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수차례 다녔다. 이걸 보면서요. 대한민국에 이토록 주도 면밀하고 집념이 강한 정파가 있겠는가? 저는 이번에 출마도 안 한다. 문재인을 위해서. 뒤에 빠져 있겠다. 저는 뭐 양정철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자기 보스를 위해서 악류면 보스가 아니고 대리인인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좌우간 보이는 충성 하나만큼은 이런 계파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밑에 이런 충성파가 있었으면 박 대통령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전국 주도력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진노는 최근에 이 하는 행태나 전략을 보면 매우 정교해졌는데요. 진노들 외에 어디선가 이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는 조직적인 집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딘지 대충 알 것 같은데요. 자, 대한민국에는 대선이 다가오면 베팅을 하는 집단이 많습니다. 대기업이나 재벌들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베팅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지 않고 대선을 가자라는 정파는 친노밖에 없습니다. 친노는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독자적 힘으로 대선을 먹을 수 있다고 가장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원 집정부제 주장을 하는 사람은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친노는요. 이번 총선에서 이미 자신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무사히 돌파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광주 전남의 지지율은 결국은 더민주에 몰려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아니라 대선까지의 고민들을 하면서 조홍천까지 영입을 하는 겁니다. 자, 진노는 다음 대선에서 경제 불평등, 경제 민주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판을 열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폭로하려고 달라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권 내부의 어떤 싸움에서 이 현재 안철수 의원, 동교동, 호남 그리고 이 수도권 비주류, 뭐 김한길, 건노갑 이런 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 핀트가 안 맞고 솔직히 말하면 정치를 하면서 바라보는 스타일도 다르고 서로의 생각도 동상이몽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동교동이나 호남의 의원들이 너무 쉽게 판단한 거 아닌가. 김한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나갔는데 나가서 느끼는 부분은 뭔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뭐 2월 15일 이전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은 호남의 지지율이 더 국민의당 쪽으로 확실히 쏠려야 탈당파가 생길 건데요. 설을 지나게 되면 호남의 민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건데 그렇게 국민의당이 유리하게 형성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은요, 지지율과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이런 모호한 멘트들을, 샌더스 같은 이런 멘트들을 남발해 간다면 그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부에 그냥 호남 자민연으로 확실히 가서 20석이라 굳히자든지 차라리.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진짜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 패배를 넘어서 대선까지 겨냥하면서 국민들 앞에 장렬하게 전수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다 보면 제3당으로서 혁신과 개혁의 가치를 내걸고 의외로 성과가 좋지도
않겠나 이럴 건데요. 당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형태로든 호남을 빼고는 단일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새가 모질한 국민의당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90억이 없어서 교섭단체 구성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돈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당 내부의 의사결정이 모호하고 이런 행태로는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총선에서 야권의 싸움은 결판이 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총선이 팽팽하게 붙기를 야당이 갈라지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어부지리를 노리려고 하고 그래서 요즘 국민의당을 띄워주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지도부 판단을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 대책에 지금이라도 착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긴 새누리당은 총선에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동상이 이몽이라서 친박과 비박이 또 싸울 겁니다. 근데 총선에 이길 건지 지극히 의심스럽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